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희의 발자취 제2부입니다. 나는 물론 인간인 이상 나를 다스리는데 착오가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대의 인기를 얻기 위해 일하지 않았고,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 부럽지 않게 떳떳이 잘 살 수 있을까 항상 염두에 두고 일해왔습니다. 이상은 박 대통령의 회고록 중에서의 말이었습니다. 박정희는 1917년 출생, 1979년 서거, 1932년 구미 공립보통학교 졸업, 1937년 대구사범학교 졸업, 문경 보통학교 교사, 1946년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 2기 졸업, 1950년 유경수 여사와 결혼, 44세인 1961년 5.16 군사혁명 주도,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추진, 국민 의무교육 실시, 생활보호법 제정, 기술진흥 5개년 계획 추진, 46세 때인 1963년 제5대 대통령에 취임하였습니다. 1대에서 2대, 3대는 이승만 대통령이었고 4대는 윤보선 대통령이었습니다. 또 63년에 의료보험법을 제정하였고 강부 간호사를 서독에 파견했습니다. 이상은 구미시 상모동 박정희 동상 뒤편의 대리석 새김거리였습니다. 1961년 5.16 쿠데타 이전의 정치, 사회 상황을 돌이켜 보면 자유당 정권의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로 정권을 잡은 국무총리 장면과 민주당 정치인들은 여러 분야에서 무능함을 보여 왜 무력하게 붕괴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4.19 1주년인 1961년 4월쯤에는 장면 내각의 무능으로 사회적 혼란이 기승을 부렸고 4.19 정신의 계승 실패로 날이면 날마다 데모가 일어나서 장면 내각의 기간의 시위만 2,000여 건이었다고 합니다. 이 어찌 극도의 혼란이 아닌가요? 또 민주당 내부의 심한 정치적 갈등으로 어려움은 자기 이익 채우기에 급급했고 의원들 세비와 활동비를 대폭 인상하는 것은 재빨랐으나 국민들의 민생에는 관심 밖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지금보다 더 피해가 심했던 수해 지역에 방문하는 의원들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현재 시점에서 국회의원들의 행태와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당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70년 세월이 흐른 지금 현재에도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주요 현안으로 존재하여 비슷한 갈등을 겪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인구 5천만 명 이상인 제2의 G7 국가로 불리우는 한국의 정치가 아직도 후진성을 보이는 것을 학자들이 분석하고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된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시 그 당시로 되돌아가겠습니다. 국민들은 민주당 장면 내각의 1년도 안 되는 기간이 자유당 정권의 12년보다도 더 부패했다고 하니 정치권의 타락과 국민들의 염증은 아주 심했다고 당시 언론들은 쓰고 있었습니다. 또 한편 민주당의 신구파 대립으로 장면 내각 구성 후 2주 만에 개각을 하였고 6개월 동안 3차례나 개각을 했으니 정권의
목표와 나침판을 잃어버렸다고 할 수 있으며 나라와 국민을 위해 실행한 것은 없었고 무능과 실망만 보여주었다는 평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상의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 원인이 되어 5.16 쿠데타가 일어났다고 분석을 할 수 있겠죠. 박정희는 자유당 때부터 쿠데타 모의를 시도한 이력이 있으며 부산 군수기지 사령관 시절에는 대구 사범학교 동창 등 부산 언론인 등과 쿠데타에 대한 토론을 자주 했었다고 하고 만주 군관 시절부터 현실에 대한 불만도 있었고 그래서 오직 민주당이 집권했다고 해서 군사 정변을 일으킨 것이 아닌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50년부터 1960년대 세계 도처에서 116개의 쿠데타가 일어났으며 성공 여부는 24시간 내에 판가름 난다고 했는데 5.16 쿠데타는 일단 성공을 했습니다. 박정희 집권 시대의 일기라고 할 수 있는 1961년부터 1963년까지는 5.16 군사 쿠데타로부터 민정이양까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쿠데타는 일단 성공했으나 절반의 성공이었는데 몰려온 어려운 문제들을 분석해 보면 1. 성공 이후의 로드맵을 통한 정사진이 미흡했고 군부 내부의 반발과 정치는 민간에 맡기고 군에 복귀해야 한다는 다른 의견이 존재했고 2. 성공한 거사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농공행상 즉 쿠데타 세력 간의 권력투쟁 3. 무능한 야당이었지만 강한 저항과 전국의 국민 찬반 여론이 어디로 쏠릴지와 4. 쿠데타를 인정한 이후 미국의 민정이양 압박 등이었다고 합니다. 우선 기반을 탄탄히 하기 위해서 당시 나이 35세 648기의 김종필은 쿠데타 직후인 6월 10일에 미국의 CIA를 모델로 한 중앙정보부를 창설하여 박정희에게 직보를 위한 시스템과 조직을 갖추었습니다. 16차례의 군부 내 반혁명사건 적발로 많은 장성과 장교대를 애편시켰고 훗날 군부의 주도권은 육사 11기 정규 1기인 전두환, 노태우가 하나를 결성하면서 대구 경북지역 연고의 TK 출신들이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군부의 반발은 만만치가 않아서 군 수뇌부와 국가재건 최고회의 내의 반 김종필 세력이 연대해 중앙정보부장 김종필을 버리라는 최후 통첩을 박정희에게 보냈고 군부 내부는 1963년 8월 15일을 목표로 민정이양 작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박정희에게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합니다. 박정희의 선택은 김종필을 중앙정보부장에서 해임하여 버리는 형식을 취하면서도 김종필에게 공화당 창당의 사전 조직의 작업을 계속 주도하게 했습니다. 참으로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 2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시청에 감사를 드리며 제 3부에서 뵈었으면 합니다. 건강하십시오.